안녕하십니까, 공명재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신 기본대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대출권은 사실 기본적으로 전 국민 5천만 명에게 연리 1%에서 2% 정도로 1,000만 원 정도를 장기로 대출해주자,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는 것이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대출을 준다는 거니까 상당히 좋게 들긴 합니다. 근데 과연 좋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기본대출권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천만 명에게 1,0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줘도 1에서 2% 정도 해줘도 결국 1,000명 중에서 1명 정도 부실이 나면 5천억 원 정도의 부실밖에 없는 것이고, 많이 나서 500명에서 1명 정도 부실이 나면 1조 정도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별 문제 아닌데 왜 야단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님이 기본적으로 금융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 국민한테 1,000만 원씩 이렇게 마이너스 대출 해주기 위해서는 일단 마이너스 대출이니까 싸고 좋으니까 다들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려 500조의 국가재원이 필요합니다. 1억 원씩 주게 되면 5,000조나 필요하죠. 금융이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기본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은 결국 옛날에 금이 돈이어 있지 않았습니까? 즉 금융은 돈을 융통하는 것, 즉 빌려주고 빌려오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는데 대가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이자입니다. 신용이 좋은 분이나 기업한테는 당연히 그 이자가 쌀 거고, 신용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이나 기업에게는 이자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리스크와 리턴의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게 금융이고, 바로 이것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대출해 줄 때 돈을 빌리고자 하는 분이나 기업의 신용전서를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왜 신용전서를 철저히 합니까?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담보 등 여러 가지 또 신용 보강을 하기도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 이러한 돈이 금융기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고객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객이 바로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즉 국민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무시하고 국가가 보증하여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기본대출을 해준다면 결국 부실이 일어나면 누가 갚아주는 겁니까? 국가가 갚아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가가 무슨 돈으로 갚아주겠습니까? 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세금을이나 빚을 내서 갚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세금으로 그러한 빚을 갚아주려면, 자, 세금을 올려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쓸 돈이 줄어들게 되죠. 쓸 돈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가 주니까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잘 팔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고요. 일자리가 줄어들면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어떻습니까? 별로 넉넉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경기가 침체됩니다. 이 와중에 또 세금을 더 올린다고요?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빚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자, 빚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1인당 국가 채무도 지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017년에 1280만 원이었는데 불과 3년 만에 약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640만 원 증가를 했죠. 더구나 국가 채무 비율도 지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8%포인트 상승했는데 이것은 역대 최고입니다. IMF, 소위 외환위기 때 1998년에도 3.7%포인트밖에 상승 안 했거든요.
그리고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3.0%포인트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전년 대비 올해 5.8%포인트만큼 국가 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빚이 많아지면 뭐 별 상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갔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파산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결국 이렇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복지는 복지 정책으로 풀어야지 금융 정책으로 푸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KDI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햇살론이라든가 새희망, 홀씨론 이런 것 같은 것이 이런 것들이 저소득 계층에게 도움이 상당히 될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분들이 이것을 다 쓴 다음에 고금리에 다른 대출에 더 크게 의존을 하시고 또 빚이 더 상승했다.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부가 그 저소득 서민을 위해 금융정책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민간의 주도로, 민간주도로 서민금융정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사회각계계층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가 생기면 경제 전문가에게 당연히 가야죠.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방역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금융은 금융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고. 자,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견해에 상당히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기본을 잊지 마시고 정치인의 기본적 자세로 돌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